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0월 18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좋지도 좀 나쁘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오늘 시장 이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50대 50 정도의 수준으로 봤을 때 시장 반등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치가 좀 충족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좀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좀 살펴보고 바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두세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했는데요. 오늘 뉴라는 종목을 좀 많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뉴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질 좀 않았죠.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는 장 초반에 이런 고점 자리 뚫고 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이 시장 대장주로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공략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자, 장중에 이제 이런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저는 요 정도 구간에서 일단 진입을 좀 했고요. 여기 좀 떨어질 때, 요 지지저항 라인 일봉상, 여기서 이제 2차 매수를 하고 평균 단가가 한 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승 나올 때 일단은 제가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했고요. 다시 좀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생각보다 좀 하락이 깊었어요.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저는 요 정도 구간 선에서 반등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물론 여기가 이제 확실한 지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만도 했지만 조금 강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보유 물량만 좀 지켜봤고요. 역시나 반등이 좀 나와서 반등 나올 때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다시 떨어질 때 다시 좀 사서 여기 또 반등 나올 때 그냥 빠르게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던 종목이에요. 자, 오늘 이 종목이 저는 굉장히 대장주급으로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아서 조금 아쉬웠고요. 이 디즈니 플러스 국내 상륙 기대감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오늘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모습이었고요. 자, 뉴 좀 매매한 거를 좀 살펴볼까요? 자, 1분봉으로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매매했죠. 자, 여기 떨어질 때, 돌파 이후에 떨어질 때 여기서 1차 매수했고요. 여기 이제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 딱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상승 나올 때 분할로 좀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 물량은 이제 홀딩을 조금 했다가 아래쪽으로 좀 깊게 빠진 이후에 여기서 추가 매수 고려를 했는데 안 했다 그랬죠. 그리고 상승 나올 때 좀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머지 물량 다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떨어질 때 매수해서 짧게 반등 줄 때 너무 생각보다 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뉴를 좀 집중 공략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고요. 그냥 어느 정도 좀 수익 내고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죠. 지난주에 종가 베팅한 종목이 있어요. 쇼박스를 좀 종가 베팅을 했거든요. 자, 쇼박스는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종가 베팅 모양을 좀 만들어 줬죠. 자, 여기서 이제 종가 베팅 모양이 좀 나와서 여기서 제가 종가 베팅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종가 베팅을 했죠. 자, 그래서 분봉상 보면 자, 지난주에 종가 베팅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시간의 종가로 제가 매수를 좀 해서 이게 표시가 안 돼요. 매수 자리는. 시간의 종가에 매수된 건 표시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가상 매수를 했고, 오늘 반등 나올 때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하고 수익 챙겼고요. 여기 또 돌파 나올 때 매도하면서 수익 챙겼고, 요렇게 이제 상승 주고서 살짝 조정 구간에서 요런 저점 자리 지지하고 저는 반등을 또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물량 홀딩을 했는데 요 자리 이제 이탈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매도하면서 전체 물량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쇼박스도 종가 베팅으로 수익을 좀 잘 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한 종목 손절 나간 종목도 있어요.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인데요. 자, 우리 기술 투자 지난주에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관련주로 장기간 좀 하락 조정 이후에 급등이 나와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고요. 오늘 3분봉 첫봉에서 좀 거래를 터트리길래 오늘 이 종목 상승이 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3분봉 첫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래서 요런 고점 자리 돌파를 하는 이봉을 보고서 대응을 했는데 조정 구간에 잡았는데 아래쪽으로 빠져서 이봉 이제 이탈이 나왔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빠르게
손절치고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오늘 좀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자, 오늘 특징주 KAC 좀 보도록 할게요. 자, KAC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전력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으로 된 이 전력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이제 물량이 완전히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관련주로 이 KC가 좀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KC가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KC가 분봉상 굉장히 움직임 좋았습니다. 자, 요런 일봉상의 매물대들을 돌파를 했죠. 종가상 매물대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이런 꼬리 매물대가 남아 있지만 내일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일봉상의 모양은 굉장히 양호하고 거래대금도 무려 4,500억을 넘게 터뜨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 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잡지를 못했어요. 살짝 조정 구간 주면 매수하려고 아래쪽에다 매수대기를 해놨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되고 그냥 위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붙지를 못했어요. 여기가 좀 높은 구간이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파할 때 잡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잡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 이제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정 구간에 좀 매수대기를 해놨는데 주질 않아서 그냥 급등이 나와버려서 굉장히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쨌든 종가상으로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인가요? 자, 이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이 종목은 아침에 시가게 노려보고 있었는데 주질 않더라고요. 자, 요 자리 왔으면 좋았겠죠. 근데 요 자리까지 안 오고 바로 이제 아랫꼬리 주고서 위로 쳐버리더라고요. 그리고서 상한가 찍고 또 흔들길래 아 상한가 못 들어가나 했는데 결국에는 뭐 상한가를 굳혔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이슈가 좀 있어요. 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 마이네임이라는 컨텐츠까지 또 대박이 날지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늘 움직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분봉상의 움직임이 좀 지저분해서 상한가가 좀 깔끔하게 들어가진 않는 모습이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거래대금도 뭐 한 2천억 넘게 터졌고요. 매물대를 이제 완벽하게 돌파를 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요런 이제 전고점 매물대는 갭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라 이런 모습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또 괜찮죠.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쇼박스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것처럼 넷플릭스 1위는 아니지만 뭐 4위도 아주 준수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 마이네임이라는 이 컨텐츠도 또 관련해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NHN 벅스 보도록 할게요. 자, NHN 벅스도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은 위치가 별로죠. 이런 일봉상 이제 매물대를 완전히 지금 벗겨낸 자리도 아니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상한가는 엄청나게 빨리 굳혔죠.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고요.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를 한다라는 이슈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아주 빠르게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자, 요런 이제 매물대들을 깔끔하게 벗겨내는 상한가였다면 좋았겠죠. 그런데 아직 이제 그런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라 이 종목이 또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역시나 제가 코스피 시장 요 정도 반등한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준수한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00포인트라는 이 기점을 좀 통과를 하고 이런 객부간 자리 터치를 했지만 이제 살짝 부담을 느끼는 모습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구간까지 오면은 굉장히 강한 반등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버거워합니다. 이 코스피 시장은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고 역시나 이제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집중된 매도에 의해서 좀 시장이 지수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또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상승이 강하게 나온 종목들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반등에 의한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좀 시장 참여자들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또 코스닥 시장은 괜찮은 모습이었었어요. 자, 코스닥 시장은 오늘도 양봉을 뽑아주면서 21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 의미 있는 1000포인트 구간 반등 나오면 굉장히 양호하다, 아주 강한 반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의 다 왔었습니다.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아주 강한 반등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다면은 이제 조정 구간을 가져가더라도 오른쪽 엉덩이가 좀 높은 이 쌍바닥 구간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월등히 강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코스닥 관련한 이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지금 시장이 강하게 V자 반등을 일으켜서 막 이런 자리까지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오기는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뭐 아직까지 악재 요소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도 굉장히 양호한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의 디폴트 위기 관련해서 악재가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고, 중국발 헝다 리스크도 조금은 완화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중국에서 4분기 이 주택융자 강화 지시를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헝다 위기로 인한 이 부동산 업계의 파급을 좀 막아주는 정부의 역할이 좀 나왔거든요. 주택대출담보증권 발행을 통해서 이 융자 한도를 늘릴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일단은 이 헝다발 부동산 위기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 시진핑의 3년임을 좀 결정짓는 해이기 때문에 이 중국 민심을 좀 헤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굉장히 잘 해줬죠. 예,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또 1% 이상 반등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나스닥도 뭐 준수하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영향으로 인한 시장 반등이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아주 좋죠. 그리고 9월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0.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이 투심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나오면서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강한 반등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좋은 호재거리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상단부의 어떤 박스권의 모습을 좀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장도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의 힘이 강했다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꺾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보다는 뭐 이런 저점을 또 확인하러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반등의 힘이 좀 약했기 때문에. 물론 요런 구간 정도에서 이렇게 반등을 좀 성공을 해주는 2950포인트 정도까지만 좀 하락을 하고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뭐 가장 개인적으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좀 만들어져 봐야 알겠죠.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21선을 뭐 터치를 하고 아니면 3060포인트 이 자리까지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요렇게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쌍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2950포인트 정도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완성이 된다면 가장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생각보다 굉장히 안 빠지고 오히려 반등을 강하게 해준 그런 섹터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시장에서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아주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쌍바닥을 만들고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 구간에 진입했을 때 그 관련 섹터의 종목들은 아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반등 구간에서 다시 지수가 하락을 해서 이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오고
쌍바닥이 완성이 되고 지수가 반등을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하는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을 공략하는 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 전략도 잘 짜셔서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